오늘 오전 서울구치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차량이 정문을 빠져나갑니다.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오전 7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특검보 없이 일선 검사와 수사관 2명 등 3명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구치소 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수용실에서 온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예고한 대로 물리력을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구치소의 기동 순찰대원 등 10여 명의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들어 차량으로 옮기려 시도했습니다. 전화로 연결된 문홍주 특검보가 스피커폰 상태로 집행을 지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어 옮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하지만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하자 오전 9시 40분 특검은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지 1시간 50분 만이었습니다.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윤 전 대통령은 접견실로 이동해 1시간가량 변호인을 만나고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했는데 진료 결과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체포영장의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재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혜진입니다. 체포가 무산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법천지에 우리나라의 적법한 이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좀 어이없고.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트집 잡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영장 집행에 강제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체포가 곧 석방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을 내놨습니다. 교정시설에 있는 피의자를 그대로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강제력을 행사해서 그대로 인처해서 특검에 넘겨주면 그건 석방시킨 겁니다. 이번에는 강제로 특검 조사실로 데려가는 것은 진술 강요라는 새로운 논리를 윤 대통령 측은 내세웠습니다. 강제 인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또 형사적으로도 강요죄이고 또 그 자체로 가혹행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 강요죄를 언급해 실제로 영장 집행을 해야 하는 교도관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건데 왜 부르냐고도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15년 전 자신의 논문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 시 피고인 신문이 무용하다는 식으로 신문권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진술 거부권이 검사의 조사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권한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비판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돼서 구금돼 있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비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도주 우려 때문이 아니라 출석 불응 때문이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의 수감 상황을 고려해 적법하게 집행한 거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검은색 승용차가 구치소 문을 통과합니다.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인하기 위해 특검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문홍주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1명, 수사관 1명 등 총 3명이
교도관과 동행해 윤 전 대통령 수용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수의를 벗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장관으로서도 사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사실은. 특검팀은 20분에서 30분 간격을 두고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붙들고 나오는 방법도 있었지만 특검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단 영장 집행을 멈췄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이었습니다. 특검이 떠나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수의를 챙겨 입고 오전 11시 반쯤 변호인들을 접견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의 기한은 오는 7일까지. 특검은 다음번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윤 전 대통령에게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수용복을 입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찾아오자 갑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막무가내처럼 보이지만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있는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을 초래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발간된 형소법 주석서는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이 어렵다고 인정하려면 출석 거부 의사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출석을 거부할 목적으로 완전 나체 상태를 한 경우를 사례로 명시해놨습니다. 특검 역시 옷을 갖춰 입지 않은 상태는 물리적으로 강한 대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사고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법 기술이 이번에도 통한 셈입니다. 수사기관이 강제 구인을 하려고 할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은 각종 꼼수로 이를 무산시켰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1차 구인 당시엔 변호인과 접견 중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2차 시도 때는 탄핵 심판 출석 후 예고 없이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고는 밤 9시 9분에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밤 9시가 지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걸 노린 겁니다. 지난달 내란 특검이 강제 구인을 연이어 시도했을 때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며 특검 조사 자체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체포될 상황까지 몰렸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는 아직도 변호사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12.3 내란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 104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에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하면서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